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건치 신입 회원으로 들어온 20대 패널을 맡은 정상입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건치라는 단체를 맨 처음 알게 된 거는 이제 학교에서 예방치과 시간에 수불 사업 관련돼서 발표 조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건치라는 단체를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본과 3학년, 4학년 때쯤에 이제 선배님들의 권유로 그 평화의료연대 사업을 갔다 오면서 이제 건치와 좀 연을 맺게 돼서 그래서 많은 선배님들을 만나 뵙고 이제 참치학교에 파란 위원으로서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건치 회원, 어떻게 보면 건치 회원이 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시합 때마다 자연스럽게 되게 되는데요. 네, 제가 어떻게 건치에 들어온 지 이제 막 파란 얼마 안 돼서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뭔가 제가 이제 건치에 신입으로 들어오면서 건치에 바라는 미래 같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건치가 이제 좀 더 젊은 치과 의사들을 품에 안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이제 느끼는 거는 젊은 치과 의사들 이제 막 면허를 받고 사회에 나가고 이런 치과 의사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듣는 얘기는 치과계가 어렵다, 힘들다, 뭐 전문의제가 바뀌네, 이걸 지금 올라타지 않으면 나중에 다 망한다, 뭐 이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그냥 불안감의 원인은 모르고 그냥 불안해하고 있어요. 딱히 그런다고 해서 어떤 해결하고 싶은 노력은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불안함들을 선배님들의 그런 경험으로 조금 해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치과 시술이라든지 어떤 환자를 대하는 방법들만 배우지 어떤 치과 의사가 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배우지도 않았고 그런 고민을 해보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건치라는 공간을 통해서 선배님들에게 이제 어떻게 살 것인지와 어떤 치과 의사가 되어야 할 것인지를 조금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이제 너무 막 생각만 많이 했었는데 또 한 가지는 또 젊은 치과 의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거 이제 좀 먼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이제 사실 어떤 치과에 현안이 있을 때, 치과계에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취업에서는 이런 입장을 표명하였고 건치에서는 이런 입장을 나타내었고 개원가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이제 젊은 치과 의사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치과 의사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치 이제 청년 사업이 성공해서 성과를 이룬다면 이제 젊은 치과 의사들 어떻게 보면 뭐 폐입 초년차라든지 아니면 공보이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나름의 고충이 있을 거고 어떤 현안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자기 입장이 있을 텐데 그것들이 이제 각자 개인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어떤 무게를 갖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해서 건치라는 이 공간을 통해서 그런 젊은 훌륭하신 치과 의사분들이 있던데 생각도 있고 뜻 있는 치과 의사들을 찾아내고 발굴해서 어떤 젊은 치과 의사들의 목소리를 그 치과계의 한 꼭지에 만들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다 적어왔는데 일어서서 하라고 하셔서 아무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규호라고 합니다. 예, 일단은 정말 아까 그 사업에 발표하시는 것들 보면서 30년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활동 많이 하시면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고 또 후배들에 대해서도 되게 모범을 보여주신 선배들께 되게 일단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하지만 우리가 오늘은 성찰과 모색의 시간이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만 하면 안 되겠죠. 제가 지금 주어진 시간이 저희가 5분이라고 제가 듣고 지금 참여했기 때문에 1시간이면 참 좋은 이야기 많이 할 것 같은데 5분이라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될까? 그리고 젊으니까 건치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라고 해서 임팩트 있는 주제를 하나 잡아보는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들 이제 선배님들한테 우리 건치 미래가 어떻게 될 좋겠어요 여쭤보면 다 배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외연이 확장되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아주 역동적으로 변화하면서 시대상에 맞게 변해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국 또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맞춰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 선배님들은 무엇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인가. 제가 일단 주제 하나 잡은 주제를 말씀드리면, 건치는 침묵질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 입니다. 침묵질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몇 분 정도 계시는데 지금 약간 이제 높으신 선배님들은 되게 당황하신 표정들을 보이십니다. 신조어고요. 인터넷 카페 같은 데서 요즘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말입니다. 침묵질. 아니 침묵은 얼마나 좋은 건데, 그죠? 사람들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뭐 깊이 이렇게 하면 정말 좋은 게 침묵인데 왜 그 침묵질이라 그러지? 도둑질도 아니고. 요즘 인터넷 카페 네이버 같은 것들 요즘 많이들 안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소위 침묵질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안 되는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카페들은 아예 대놓고 침묵 금지, 침묵질 금지라고 붙여놓는 것들도 있거든요.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그 침묵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제 요즘 친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경계를 하는 이유가 뭘까? 침묵 행위가 아까 말씀드린 좋은 행위라는 침묵질이라는 건 당연히 이것들이 안 좋게 변질된 모습인데, 굳이 정의를 내리자면 어떤 조직 내에서 몇몇에 의해서 어떤 내부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조직이 자꾸 변질되고 신입 회원이나 다른 기타 회원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소위 침묵질이라고 말들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을 때 사실은 우리 선배님들은 저는 되게 훌륭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해요.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까지 지금 우리가 심각한 상황이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침묵질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쉽게 말하면 고립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갈라파고스화라고 부르거든요. 고립화가 시작되면서 그 중에서 몇몇 이렇게 리더급이나 아니면은 스타급이 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점점 그 조직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사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공정함을 잃게 되고, 그러면서 회원분들은 굳이 드러내놓지는 않지만 한 명씩 두 명씩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조직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 조직은 서서히 망해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이제 미래를 꿈꾸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피해야 될 것인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건치는 침묵질이 시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 조직입니다. 침묵질이 잘 되는 그런 게 일어나는 어떤 조직의 조건을 적어놨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첫 번째가 다양한 연령층이 있다. 두 번째, 오프라인으로 자주 보인다. 세 번째, 오래되었다. 어디죠? 건치죠? 자, 여러분, 참, 웃으시는 것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 합니다만, 어쨌거나 젊은 사람들을 더 끌어안고 우리가 좀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되게 좀 더 솔직히 이야기를 했을 때, 저번 참치 학교 갔을 때 되게 분위기 좋았거든요. 근데 술자리에서 디프를 하는데 몇몇 선배님들은 너무 반가운 마음에 후배들을 이렇게 동문회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시더라고요. 그죠? 저는 물론 침묵 행위는 좋지만 그것들이 자리를 구별하지 못하고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안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제가 봤을 때 건치가 워낙 저도 이제 들어온 지 3년 정도 됐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워낙 다들 친하시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과를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이 좀 길어지는데, 어쨌거나 제가 좀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로 어쨌든 우리는 회원이고 같은 회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물론 친해지면 사적으로 충분히 형 동생 할 수 있지만 서로 간의 경험을 쓰는 그런 평등한 회원이라는 거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여기 분들은 다들 각 지역에서 리더분들이시니까 항상 공정성을 잃지 마시고,
그 정도만 최소한 지켜주셔도 신입 회원들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 위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광전지부 대표를 재작년에 했습니다. 올해 2년차인데 그 출마 의견을 보통 쓰잖아요. 출마 의견을 쓰면서 저수지 같은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수지를 한다라면 그 산이나 골짜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를 거부하지 않고 저수지 안에서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생태계잖아요. 서로 평등하고 자유롭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생태계를 이루고 물이 넘치면 다양한 바다나 강으로 인재들이나 물고기를 보내주는 그런 저수지 같은 그런 근처를 만들어 보고 싶었던 출마협회를 했었습니다. 소위 요새 말하는 플랫폼 같은 근처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말했죠. 그러니까 오규호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친목질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서로 되게 평등하고 되게 자유롭고 되게 다양성을 인정해 줄 줄 아는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였는데 중요한 건 그런 저수지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태풍도 오고 홍수도 와서 한번 뒤집어 주고 위에서 물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 가뭄에 걸린 거예요. 도대체 이제 하늘에서 비는 떨어질 줄 모르고 홍수는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수지가 정체되고 되게 부유물이 쌓이는 그러한 좀 단계에 좀 이르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비가 오게 하고 태풍이 치게 할 것인가를 꾸준히 고민을 했는데 실제 그 고민의 끝은 그런 거였어요. 건치라는 단체 내에서 그러한 어떤 폭풍우를 만들어내기에는 어렵다. 결국에는 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한 어떤 홍수나 태풍이 오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건치가 만들어지려고 했을 때 87년 민주화 항쟁이라는 정치적인 국면이 있었고 7, 8, 9 노동자 투쟁이라는 경제적 국면을 통해서 건치, 건양, 인협 등 각급의 시민사회단체가 만들어졌던 어떤 역사적 경험이 있는 것처럼 그 우리 사회 안에서 정치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나 앞서 이야기 드렸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주류가 이루어졌을 때 건치가 그러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다면 저는 이제 건치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규호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우리 박길용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건치가 지향해야 될 바는 좀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전히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되게 사회적 변화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저희들의 역할들을 계속적으로 좀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내년에 있을 대선 또한 마찬가지이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재벌 위주의 상하 수직적인 이런 구조 속에서는 더 이상 한국 경제에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사회적 흐름이 그러한 흐름대로 간다 한다라면 그리고 저희가 그러한 흐름에 준비를 한다라면 충분한 저희는 건치의 부흥이랄까 꼭 건치라는 이름으로 부흥 안 해도 되잖아요. 예. 새로운 형태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조직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해왔습니다. 예. 울산지구는 그 98년도 12월 달에 정식으로 창립돼가지고 18년 됐습니다. 그래서 타 지구보다는 조금 역동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소개하자면 사업들은 아까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진료 사업이 위주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 시민사회 운동과 결합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떤 그런 활동들이 한 10년 정도는 조금 왕성한 활동을 해오다가 그 이후에 지금 한 8년 정도는 약간 정체되어 있는 그렇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지역에서 다양한 시민사회 운동 영역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로서 지금
토탈 그 회장이 지금 회장 그 배석기 회장님이 12번째 회장님이거든요. 그런데 한 두세 명 빼고 나머지 분들은 심사위 영역이나 아니면 치과의사회나 이런 데서 다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그 울산 같은 경우에는 참여연대와 경실련이 합쳐져서 울산시민연대라고 발족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박영규 그 생이 대표를 지금 10년 넘게 되고 있고요. 공동대표 체제인데 3명이 실제로는 박영규 생이 뭐 거의 대표를 계속 10년 넘게 맡아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울산 환경위원도 대표를 맡아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노면재단 울산 지역위원장도 안전생이 그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전에 꿈베이커리라고 했는데 그걸 저도 좀 감회가 새롭던데 울산 지역에도 이제 사회복지법인 어울림복지재단이라고 15년 전에 이제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와 또 다른 분이 두 분이 사실은 책임을 지고 있는데 건약 건치가 주축이 돼가지고 초기에 이제 3억 원을 가지고 땅 사고 뭐 아까처럼 또 부지 매입하고 건물 짓고 해가지고 지금은 너무 커져버렸어요. 직원이 한 140명 정도 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커지다 보니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너무 커져버렸을 때 이게 저희들이 처음에 사회복지법인 만들 때는 사회복지 운동을 생각을 하고 만들었는데 지금은 뭐 장애인, 노인, 뭐 청소년 여러 가지 13개 시설기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깨끗하고 일 잘하는 법인은 맞는데 과연 사회복지 운동에 대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가 좀 의문점이 들어서 지금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하여튼 근데 어린복지재단도 지금 2명이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그 치과의사회 거기에도 지금 사실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울산에 5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2-3개에서 건치 그 대표 역임하셨던 분들이 부회장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울산시 치과의사회 회장도 지금 저번 박태근 쌤, 이번에 남상범 쌤 두 분이 지금 치과의사 회장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한 9명 정도가 하여튼 뭐 대표 직함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울산은. 그래서 지금 현재 울산 건치는 약간 정책이라고 그랬는데 기본적인 어떤 그런 진료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보건의료 운동도 사실은 건치 건약이 사실은 이끌어오고 있는데 여기 이제 울산 건강연대 대표도 또 지금 건치 회장이 지금 맡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울산의 고민거리는 지금 기존에 우리가 해오고 있던 진료 사업 이외에 그런 사업들 초기에 우리 울산 건치가 만들어지게 되었던 그런 계기가 된 그런 사업 상수도 불소 농도 조정 사업 그게 이제 3년 전에 중단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주치 사업 그것도 조금 침체기가 되고 있는데 그 어떻게 하면 그걸 또 다시 동력을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그러한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이제 보건의료 운동을 지금 새롭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제 정책팀 저도 지금 정책팀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런 모임들은 지금 계속 가지고 있고요. 이번 주에도 뭐 어떤 기자회견하고 지역에 울산 지역에 보건의료 운동을 어떤 그런 것들 계속 우리가 찾아내고 이슈화 해내고 그 지역의 그 노동조합 보건의료계 노동조합과 함께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내년쯤에는 이제 보건의료 운동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근데 지금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그 지역 울산 건치의 어떤 독자적인 사업보다는 여러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가 있다 보니까 아까 이주민 사업 같은 경우에도 시작은 건치 건약이 했는데 지금 울산 이주민센터가 독립했거든요. 아까 어울림복지재단도 사실은 독립해가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버리니까 울산 사실은 건치 사업 이외의 사업이 되어버리고 건치의 사업이 오히려 축소되어 버리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나름 그 어떤 소속감이라 항상 그 울산 건치라는 것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사업은 하지만 그런 게 좀 어떤 딜레마예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이제 건치 비전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도 차라리 다른 지역보다 울산 지역이 어떤 그런 건치 멤버십을 가지고 그 심사위 운동을 하는 게 오히려 그나마 그래도 조금 더 그게 더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울산 지역도 사실은 그게 고민거리예요. 어떤 건치의 어떤 이름으로서 이것들을 어떻게 같이 이제 조화롭게 그 같이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고민거리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는데 저는 지금도 이 패널을 통해 목표가 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그 제안을 받을 때 그 이제 그 연령대로 봐서 이제 시니어로 하는 거 사실 그렇게 치면 우리 이현 선배도 계시고 또 따지고 보면 조기정 선생님도 같이 늙어가는데 제가 60대가 돼서 60대가 됐고 지금 아까 그 20, 30대 그 후배님들하고 회원들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그 발제도 꿈 베이커리 또는 참치 그러니까 이 꿈을 찾고 또 참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열정들이 되게 20, 30대에 시작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60대로 가는 걸 돌이켜보면 계속 꿈이 새로워졌거나 또는 꼭 새로운 사람이 됐다기보다는 그런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오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건치의 중심이 이런 옛날의 어떤 이런 전설, 이교에 있지 않고 오히려 새로움이 있을 것 같다. 근데 문제는 왜 옛날 같지 않느냐는 문제인데요. 그건 사회의 어떤 원인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어떤 여러 가지 치과계도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보다 그것 말고도 지금 우리 사회는 제가 보기에는 좀 비관적이지만 지금 해체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해체되고 있는 과정이 아니라면 이 전통이 대단한 거죠. 트레디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는 불행하게도 해체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트레디션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물론 지킬 건 지켜야 되고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처럼 아주 간단한 거, 서로 존중하는 거. 또 우리가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까 소외 문제도 있고 또 어떤 프레임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는 어떤 평등의 문제, 즉 남녀가 평등하고 또 동성애자도 권리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 이런 개념들이 지금 소중한 새로운 이제 관계가 아닌가. 그래서 제 경험 중에는 여러 가지를 많이 했지만 그것도 했지만 제 경험 중에 녹색당을 했던 게 굉장히 건강한 것 같아요. 녹색당은 지금도 발전하고 있고 당원이 많지 않고 정치 조직으로 가긴 아직 섣부르지만 문제제기도 분명하고 대안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거기는 진짜 남녀 평등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무슨 위원장이 둘이면 남녀 그리고 위원장이 둘이면 여자 둘은 될 수 있지만 절대로 남자들이 위원장이 될 수 없는 이런 구조들. 그리고 거기서 이 젊은이들 심지어는 10대 아이들이 아주 활발하게 자기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이 수용이 되는 그게 지금 제가 보는 녹색당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건치 조직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과거에 해왔던 것이 힘이 되고 뒷받침이 되지만 결국 우리가 가는 방향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선생님들 같이 아까처럼 이게 무슨 질 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다른 얘기들은 서로 이제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 서로 이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 우리 이현 선배는 저보다 선배고 제가 존경하고 다루고 항상 그러지만 개인적으로는 건치에서는 저보다 조금 후배가 아닐까 싶어요. 후배라기보다는 부산에 계셔. 부산에 이제 서경지로도 하고 중앙에 있어서 아마 이제 건치 문제라면 저보다 이제 제가 또 조금 더 많이 가까이서 일을 했다는 경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이제 만약에 그 얘기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조직 문제건 사업 문제건 초기 여러 가지 제도 문제 이런 것들에 저는 경험도 있고 해서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그 패널 토의를 지나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